할머니, 오늘 정말 큰 행사인데 긴장 안 되세요? 민지가 제 옆에서 바쁘게 진열대를 정리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쥔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냥 바닥이나 깨끗이 닦으면 되는 거려. 긴장할 일은 없어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 안은 유난히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래도요, 오늘은 진짜 큰 행사라니까요. 민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외국에서 VIP도 오신대요. 국제자선기금 행사를 여기서 연다는데 신세계 백화점 사장님에다 회장님까지 다 오신다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조심하세요. 부장님, 오늘 완전 날카로우시대요. 정우야, 저쪽 플로어 점검 다 했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행사 담당자 박성준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총괄하는 분이죠. 검은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까지 저 멀리서도 그의 까칠한 표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실수한 사람들은 다신 이 백화점에 못 들어옵니다. 아시죠? 박성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품관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긴장감이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박성준 부장은 민지 앞에 가서 손목 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나 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던 손을 멈췄고 옆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던 정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며 소리 없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우 씨, 당신도 똑같아요. 왜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합니까? 진열대 상태가 이게 뭐예요? VIP 행사 준비를 이따위로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준 부장은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아직까지 걸레질이라뇨? VIP들이 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의 말끝에는 비아냥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네, 곧 치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곧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치우세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했습니다. 아, 정말 이래서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참 피곤하다니까. 박성준 부장이 사라지고 민지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익숙하니까요. 다른 팀에서 그러는데요. 박성준 부장이 오늘 일 잘하면 승진한다고 얘기한다고 다닌대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 쥐잡듯이 잡고 아주 난리예요, 난리. 그때였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김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박성준에게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다급한 메시지 알림이 여러 떠 있었습니다. 박성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대리는 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통역사가 사고가 나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행사 시작까지 5분 남았어.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돼?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사장님도 오시고 중요한 VIP 행사인데 이게 무슨 개판이야? 박성준이 김대리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가섰습니다. 너 이 일 끝나고 사무실로 와. 김대리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떻게든 구해와. 시간이 없으면 네가 하든가.
박성준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행사 시작까지 3분 남았다. 이거 해결 못하면 넌 잘리는 거야. 알아들었어? 행사장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대리는 허둥지둥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걸레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리자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준은 급히 넥타이를 고쳐 매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정재훈 사장과 권영식 회장이 느릿하게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박성준은 몸을 깊이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정재훈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성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박 부장,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권영식 회장도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 잘 치르면 인사고과에 크게 반영될 거야. 오늘 실수 하나 없이 진행해. 박성준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VIP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글로벌 투자 그룹 로엘 인터내셔널의 대표 에드워드 로엘. 그의 차분한 미소와 느긋한 걸음걸이만으로도 행사장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박성준은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통역사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맴돌았습니다. 젠장, 이러다가 내 경력도 끝장이야. 행사장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신세계백화점 명품관 행사를 맡게 된 신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명품관 내부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며 고급스러운 음악이 깔리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곳곳에서 고급 샴페인이 잔에 따르며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이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급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는 브랜드 대표의 환영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초청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성원에 감사하는 자리이자 명품 브랜드의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하는 의미 깊은 순간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분위기는 격식 있고 완벽하게 차려진 고급 행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박성준과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 찼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알고 있는 통역사 몇 분한테 다 연락을 드려봤는데 지금 못 온다고. 정우가 잔뜩 굳은 얼굴로 속삭이자 박성준은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계속 전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해. VIP 연설이 시작되면 우린 끝이야? 민지도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장님, 혹시라도 대비책이라고? 대비책? 지금 그딴 게 어딨어? 박성준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것도 회장님 앞에서. 박성준 부장의 마음도 모르고 행사는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로엘 인터내셔널의 대표 에드워드 로엘께서 이 자리를 위해 특별한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드워드 로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박성준 부장에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장님,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준 부장의 얼굴이 저를 보자마자 굳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한 것처럼요.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세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시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긴 제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젊었을 때 잠깐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통역도 조금 해봤습니다. 저를 못 믿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이 상황 저 밖에 해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 말을 들은 박성준 부장님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던 이 노인이 무슨 통역을 하겠다고 저러나 싶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저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보십시오. 제가 부장님 나쁜 소리 듣지 않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장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급박해지고 있었고 VIP 연설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시켰다고도 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야, 우리 여성 유니폼 있지? 빨리 가서 할머니 드려. 맞습니다. 지금 제 복장은 통역을 하기엔 적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에드워드 로웰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행사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위로 향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VIP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용히 한 걸음씩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조명이 쏟아지는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무대 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뒤편에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저 사람 청소부 할머니 아니야? 진짜네. 매일 복도 닦으시던 분 맞잖아. 아니, 근데 왜 저기 올라가? 설마 통역사 못 왔다면서 저분이 대신하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청소만 하신 분인데 무슨 통역을. 직원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닥을 닦으며 받았던 익숙한 시선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주먹을 살짝 쥐었습니다. VIP가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to be here today.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행사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Today marks an important milestone.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수군대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부장의 굳어있던 표정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저를 지켜보던 직원들의 얼굴에도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제 목소리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저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거든요.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일.
저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꿈만으로는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젊었고 꿈에 대한 열정 하나로 낯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때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버티며 일하던 중 어느 날 한 집에서 일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 집은 마치 잡지에서나 볼 법한 따뜻하고 우아한 저택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흰색 외벽과 깔끔한 정원,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퍼져나오는 집이었죠. 그 집의 주인은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첫인상부터 고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저를 주방에서 직접 마주하고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특별했던 존재는 그녀의 어린 아들, 데이비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아주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저를 경계하던 그 아이도 시간이 지나자 곧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의 순수한 눈망울과 끝없는 호기심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의 공부를 도와주며 아이와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 속 데이비드는 금발머리에 커다란 푸른 눈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죠.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면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며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시기에 무척 바빠서요. 사업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한창이었죠. 그래서 저에게 데이비드를 맡기곤 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에게 책을 읽어주고 퍼즐을 함께 맞추고 때론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저에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저는 데이비드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엘리자베스는 늦게 온다고 했거든요. 이 소리가 절대 우연일 리 없다는 걸 직감했죠. 저는 빠르게 데이비드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David, this is serious. Go to your room right now. Hide in the closet. And don't make a sound. Do you understand? 데이비드는 갑작스러운 제 표정의 변화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문손잡이를 꼭 잡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낯선 두 남자. 그들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주방 쪽으로 조심스레 이동해 가장 무거운 주물 프라이팬을 손에 쥐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주방의 냄비를 떨어뜨렸습니다. Get out now. I already called the police. 그들은 멈칫했지만 곧바로 제게로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Shut up! Give me everything you got! 그 순간 저는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 저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고 저는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팔로 밀쳐내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얼굴을 맞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 프라이팬을 잇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고 한 명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이 제 허리를 가격했고 저는 주저앉으며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몸을 일으켜 부엌에서 흉기로 쓸 수 있는 무거운 냄비를 들어 강도로부터 데이비드를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휘둘렀습니다. 도둑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고 바로 그 틈을 이용해 저는 현관문을 열고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달렸습니다. Help! Someone help us! Call the police. 이웃의 불이 하나둘 켜지고 도둑들은 결국 그 상황에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저는 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방 안에서 온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러나 끝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의 몸은 많이 어긋나게 됐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제 몸은 마치 짓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더 아팠던 건 꿈도 희망도 잠시 멈춰버린 것 같은 무력감이었죠. 이대로 여기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 몸이 아프니 그런 것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정순, are you okay?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You saved my son's life. You saved us. I can never repay this debt. 그녀는 고요히 제 곁에 앉아 작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The hospital Bilsey took care of everything. 그녀는 제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You're incredibly brave, and we owe you more than just words. 그때 문가에서 조심스레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Mom, can I see her?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어온 작은 아이. 데이비드였습니다. 아직도 어린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가득했지만 저를 보는 그의 눈동자엔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Thank you. You're my other mom. You saved me. Please stay by my side forever. 그 한마디에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 위로 조심스럽게 얹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 역시 제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You're truly family to us. 그녀는 저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그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I want you to have this. 상자 안에는 은은한 빛을 머금은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This is a symbol of luck. You brought us more than luck. Please keep this as a reminder that we will never forget what you did for us. 저는 펜던트를 손에 쥔 채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Thank you, I don't deserve this.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Yes, you do. You deserve all the good this world can give you. 그 순간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미루고 미뤘던 귀국, 결국 저는 짐을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생의 눈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위암 말기였습니다. 병실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마르고 창백하고 어딘가 초점 없는 그 눈빛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가족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아버지의 치료비, 병원비, 동생의 학비. 그 모든 현실 앞에서 제 꿈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통역사의 꿈을 접었습니다. 손에 쥐었던 희망의 조각들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꿈이었던 통역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truly an honor to be here with you today. 진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 입에서 문장이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직원들의 속삭임이 귀에 스쳤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통역하는 거야? 청소부 아니었어. 어떻게?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음을 잊은 채 연단 위에서 오직 한 사람, VIP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VIP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Today marks a special milestone for our long-standing partnership. 오늘은 저희 오랜 파트너십의 특별한 이정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미끄러질 틈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VIP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a future filled with mutual success and shared growth. 우리는 상호 성공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박성준 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았고 뒤편에 민지 씨와 정우 씨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날 무렵 VIP의 시선이 천천히 저를 향했습니다.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의 눈 속에서 묘한 낯섦과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깃든 시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Thank you to the president and chairman of this department store for inviting me here today. 오늘 저를 이 백화점에 초대해 주신 사장님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모두의 시선이 무대 위 VIP에게 집중된 그 순간 그의 다음 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And there's one more person I need to thank. 그리고 또 한 분,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순간 행사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VIP는 잠시 말을 멈추며 숨을 고르더니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When I was a child, I had another mother figure in my life. 어릴 적,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She cared for me when my mother was busy with her responsibilities. 그분은 어머니가 바쁘실 때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Back then, I followed her everywhere, and she cherished me dearly. 그 시절 저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많은 애정을 받았습니다. Then, one day an incident happened.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Our house was broken into by an intruder.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Back then, I was just a child, powerless and terrified.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But that person, she stood in front of me, she protected me, risking her life. 하지만 그분은 저를 위해 제 앞에 서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She was hurt badlyher, lives were broken, and she was left with lasting injuries. 그분은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I've always wanted to thank her, but she disappeared from my life before I could. 저는 늘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은 제 곁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저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So even now, I want to say thank you. I am still grateful to this day.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사하다고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Do you remember me, Slee Johnson? I'm David. 시간이 멈춘 듯 그의 말이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목걸이였습니다. 그날 병원 침대 위에서 엘리자베스가 제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 행운과 감사의 상징으로 제게 전해줬던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Thank you for everything even now. I am grateful.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도저히 더는 통역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은 굳어버렸고 목소리는 떨려 나올 수 없었죠. 눈물로 가득 찬 두 눈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그를 향해 움직였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행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이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저와 데이비드는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그리움,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행사는 잠시 멈췄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왜 껴안고 울어? 무슨 상황이야? 백화점 회장과 사장, 그리고 모든 VIP 손님들도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데이비드와 저는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진정했습니다. 행사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데이비드는 단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천천히 다가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Everyone,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here's something important I need to share with you today.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차분히 서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The woman who cared for me like a mother during my childhood is here with us today.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신 또 다른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고 저는 그 시선 속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Her name is Johnson Lee. She was not just someone who cared for me. She saved my life. 그분의 이름은 이정순입니다. 단순히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행사장은 순간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세계 백화점 회장과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Chairman Kim, President Park, thank you for giving me the chance to meet her again. 김 회장님, 박 사장님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To show my gratitude, I promise to support this department store with all my heart in the future. Anything you need will be there for you. 그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신세계 백화점의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데이비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슬픔과 아픔이 따뜻한 감동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Thank you, Jongsun Mom. I will never forget you. 저 역시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Thank you for remembering me, David. 그 순간 모든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단 한 번의 포옹 속에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행사장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고 사람들은 아직도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따뜻한 박수 소리의 잔향이 서서히 사그라질 때쯤 저를 향해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박성준 부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이정순 선생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무시하던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동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행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지 씨와 성우 씨도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졌어요. 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머니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지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감격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성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멋지셨어요. 오늘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 회장님과 사장님도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멋진 연설과 통역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제게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역시 제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순 선생님,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곧 박성준 부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 부장, 이런 훌륭한 분을 이 행사에 모셔와 주다니 정말 잘했어. 이런 멋진 사람을 발견하다니 당신 정말 대단하군. 회장님의 칭찬에 박 부장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허리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부장은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민지 씨와 성우 씨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행사장의 감동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조용히 걸어오는 VIP. 이제는 어른이 된 데이비드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I was wondering if we could talk for a moment.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I'll be staying in Korea for a while. There are many important business meetings and events lined up, and I'll need someone I can trust for communication. Would you consider being my interpreter during my time here? It would mean the world to me to have you by my side again.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십 년 전 꿈을 포기했던 그날 이후로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줄 알았던 기회였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Yes, David, it would be my honor.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Thank you. This means more to me than I can say.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제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디뎠습니다. 저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지금이라도 제2의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건강하세요.